보자, 질문할 거. 5페이지. 육, 7, 8, 저 18번이에요. 18번. 17번. 17, 18번. 숙제 안 한 사람 자진 신고해. 풀긴 다 컸어? 숙제 안 나오면 무조건 남는 거 11시 20분까지 남아서 하고 가야 돼. 17번, 18번. 예선이는 채원이 자면 계속 깨워. 네. 채원이 요새 잘 자더라고. 17번 문제는 서로 다른 세실근, 18번은 서로 다른 네실근. 이제 이런 것처럼 3차나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유형이 나오는데, 그런 거 풀려면 일단은 최대한 인수분해 할 수 있을 만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문제가 있고, 반면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대신에 걔는 우리 보기차식으로서 푸는 거 지난 엔진 교재에서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일단 17번은 인수분해가 일단 어떻게든 한 번은 돼야 되겠지. 3차니까 인수분해 한 번 해서 1차랑 2차의 곱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인수 찾으려면 얘는 상수항이 a 세제곱이니까 인수의 후보들이 a, a제곱, a 세제곱 1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8개가 인수의 후보야. 8개 중에 대입해서 0 될 만한 거, 일단 1은 절대 안 되겠지. 1을 대입하려면은 a 세제곱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 그럼 1 말고 다른 걸 대입해야 될 것 같고, 일단 a를 대입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 여기서 a 세제곱 하나만 없어지고, 이거 마이너스 8a 제곱이랑 8a 제곱, a 넣으면 0이 될 것 같네. a를 넣어보면은 a 세제곱 되고, 그 다음에 a 제곱이랑 전개해서 8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 a 세제곱 마이너스 8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이니까 0이 되는 거 맞지? a 세제곱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져서 0이 되는 게 맞았어. 그러면 x-a로 인수분 해보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8 상수항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는 했겠지. 그럼 이제 이 다음에 판단하는 거야. 얘가 어때야 될까? 문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네. 그럼 일단 실근 하나는 확보를 했지. A라는 실근 하나는 확보했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차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되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 총 실근이 3개가 되는 거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뭐겠어? 그냥 판별식만 썼으면 틀릴 수가 있어. 왜? 여기서 만약에 얘랑 똑같은 A라는 글이 또 나오면 결국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와중에 이 안에서 x가 a가 아닌 근이 나오도록 우리가 또 조정을 해줘야 돼. 그럼 일단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절반에서 제곱 16 마이너스 a 제곱이네. 따라서 일단 부등식이 a 제곱이 16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답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걸러야 돼. 즉, 이 중에서 이 방정식의 x는 a라는 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전체가 서로 다른 세시근이 아닌 거니까. 그럼 얘가 a를 근으로 갖는다면 그때의 a 값을 찾으면 돼. 그럼 그때의 a 값은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만족하면 a를 근으로 갖는 거지. 그래서 a를 대입해보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a제곱인데, 이게 0이 될 때의 a 값, 즉 2a제곱 플러스 8a니까 인수분해하면 a가 0이랑 마이너스 4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답에서 제외해야 돼. 제외할 거 하나 생겼지? 0 제외해야 되네. 이 안에 0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a가 0인 경우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x가 a라는 중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거했어야지 맞는 답이 나오지. 우리는 서술형 없이 단답형이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단답형 몇 점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신경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전체적으로 다시 봤을 때 중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답을 끊어서 가야 되겠네. 0까지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또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풀어야지. 18번 18번도 서로 다른 내실근 얘도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아까처럼 중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 찾아보고 제거해야 돼. 일단 인수분해는 얘가 돼야 되겠지? 두 번은 대입할 수 있는 인수 후보들 상수항이 K인 거 보니까 얘는 인수 후보가 4개밖에 없어. 이 넷 중에 어떻게든 인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K를 없애는데 집중하고 싶으면 1 대입한다면 K가 없어질 것 같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일단 1부터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인데 2가 없어지고 0 되는 거 맞네. 근데 마이너스 1도 대입하면 0 되는 건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1 그리고 K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K 그러면 없어지는 거 맞네. 인수 2개 바로 찾았지. 뿔마 1이 인수인 거야. 그리고 2번 조리제법 쓰면 되겠네. 근데 나는 조리제법 안 쓸 거니까 각자 쓴 결과가 아마도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K 한 번 썼을 때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 얘 한 번 더 써야 되지. X 플러스 1로 한 번 더 쓰면은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그 다음 상수항 K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아마 됐을 거야. 그치? 이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 전체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일단은 실근 2개를 확보를 했어. 그럼 얘네들이 실근이 2개가 더 나와야 돼. 즉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지? 뭘 잊으면 안 되겠어. 이 와중에 x가 1을 근으로 갖거나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게 있으면 그걸 답에서 또 제거해야 되겠지. 전체가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되려면 중근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 쓰면 판별식은 1-4k 따라서 k가 작다네. 4분의 1보다 작다. 근데 답에서 안 되는 게 있나 확인하고 걸러야지. 먼저 x가 1을 근으로 갖지면 안 되는데 x가 1을 근으로 갖는다면 그때의 k가 얼마일까? 1 대입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k가 0 즉 k가 마이너스 2는 답에서 제외해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0이니까 k가 0일 때 이 두 개를 답에서 제외해야 돼. 둘 다 이 안에 있잖아. 그리고 둘 다 제외해야지. 그러면은 뭐 범위 답을 써야 되니까 귀찮아도 계속 끊어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2보다 k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에서 다시 0까지 갔다가 또는 0부터 4분의 1까지 답을 이렇게 써야지. 마이너스 2랑 0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거 빠뜨리면 단답형 그냥 점수 다 날아가는 거야. 이거 하나 못 챙기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은 끝까지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또 중근이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해야 돼. 다음 9페이지 10 11 12 12번 오메가 어려워하면 안 돼. 이제는 우리 엔진에서도 했고 오메가는 사실 전형적이잖아. 뭐가 전형적이냐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애들 내가 수없이 쓰는데 첫 번째 일단 이 3차의 근이 오메가와 또 실수 개수니까 켤레인 오메가 바가 둘 다 근이라서 얘네를 대입한 게 만족한다. 사용해야 될 거라. 또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해서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2차 파트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거지. 그래서 또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랑 오메가 바도 대입한 게 0이다를 사용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애. 그 다음은 2차의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1. 이게 사용해야 될 세 번째.
이렇게 세 종류의 식을 항상 쓰는 거잖아. 이제 이걸 변형해서 찾는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찾아봐야지. 문제에서 정해진 게 없으니까 보기 잘 보면서 저기 어떻게 될까. 기억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여기 바로 있지? 기억 맞는 거고. 니은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0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때? 근각의 관계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그 다음 디귿은 얘는 이제 살짝 정리해야 되네. 물론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개일 거야. 이게 1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통분해버릴까? 이거 통분을 하거나 통분하는 것도 방법인 통분에 귀찮으니까 통분해도 되고 아니면은 분자분모에 오메가 제곱을 곱해도 돼.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 이용할 거니까 오메가 제곱을 얘는 곱하고 얘는 오메가를 곱해서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귀찮으면 통분만 해도 돼. 그럼 저 통분하면은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지. 그럼 이걸 간단히 하면 오메가 플러스 1이 뭐야?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디귿은 틀렸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니까 리을은 오메가 바랑 쟤랑 저 세 개가 다 같냐고 물어봤어.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분의 1 이 세 개가 다 같냐고 물어봤는데 확인해야지.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우리가 오메가 제곱을 하는 거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을 건데 오메가 제곱은 먼저 이 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꾸고 그 다음 다시 근각의 관계 얘를 이용해서 오메가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잖아.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1 없어지고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되는 거니까 일단 얘는 맞지. 그 다음 얘까지 맞은지 확인해야 돼. 근데 얘 같지 않아? 왜? 우리 오메가 제곱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1분의 오메가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분자분모에 오메가 곱할 거니까 그러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세제곱이랑 같은 거야. 오메가 제곱은.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래서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을 수밖에 없지. 따라서 리을이 맞는 거 확인했어. 이런 식으로 미음은 2009부터 간단히 해야 되겠네. 오메가의 2009는 우리 세제곱이 1인 거 이용할 거니까 뭐 하면 되겠어? 세제곱이 1인 거 이용해서 우리는 200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쓰면 되지.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의 몇 제곱인지는 관심 없으니까 우리가 이 나머지만 쓰면 되잖아. 200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2겠지? 2009를 3으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2일 거야.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네. 그럼 결국 미음에서 물어보는 것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맞냐고 물어본 거야. 또 뭐 생각하기 귀찮으면 이것도 통분해버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 근데 오메가 4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오메가로 바꿀 수 있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서 그럼 다시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 다시 분자인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네. 그래서 맞지. 마지막 비율은 1부터 결국에 오메가의 지수가 다 짝수인 거네. 1은 1이고 오메가 제곱은 이건 다 써서 그냥 간단히 하는 게 낫겠네. 쟤는 그냥 다 나열해서 본 다음에 차수부터 줄이는 거 바로 쓰면은 지금 1부터 오메가 12제곱까지 1, 2, 4, 6, 8, 10, 12까지인데 일단 우리는 저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 이용해서 다 차수 낮출 수 있지. 오메가 제곱까지는 그대로 두고 오메가 4제곱이 오메가 얘는 1 얘는 3으로 하는 나머지 2 쟤는 3으로 나눈 나머지 1 쟤는 3의 배수 1 이렇게 다 차수 낮춰서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0이잖아.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0 0 따라서 얘는 1 그래서 맞네 비율이. 이렇게 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정해진 게 없잖아. 우리가 이용할 건 이거 3개를 항상 오메가 나오면은 이거 3개 안에서 해결해야 돼. 쟤네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보기를 계속 변형하고 찾아서 같이 계산해야 된다. 없으면 이제 다음 15페이지
16 17 18 48번 생각을 많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소거하면 돼. 뭐 y를 소거해서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2니까 그걸 밑에 식에 대입하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쓰면 되겠지.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풀어서는 안 돼. 왜냐면 주어진 식이 좀 더 복잡해져 버리면 우리가 소거해봤자 정리가 안 되는 방정식들이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거 원래 하는 방법인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아. 그냥 소거해도 풀리는 기본 간단한 문제처럼 보여도 그냥 대칭성 이용해서 매번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좀 이따가 프린트 해줄게. 연립방정식의 해가 x, y가 실수가 되는 게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지. 그때 a의 범위를 찾아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 이거 대입해서 그냥 소거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도 돼. 판별식해서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원래 풀이인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연습하는 게 좋아. 왜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뭐 이상한 게 들어있어. 여기에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들어있고 여기에 뭐 이상한 거 다 막 들어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소거로서 해결할 수 없는 방정식들이 나와. 따라서 소거해서 푸는 건 하지 마. 평소에도 아무리 간단한 문제여도 소거해서 풀지는 말고 항상 대칭성 푸는 거 연습하는 게 좋아. 근데 사실 별거 없잖아. 우리 이런 대칭성인 문제 푸는 방법은 x, y를 근으로 갖는 새로운 방정식만 쓰면 되잖아. t라고 쓸까?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 건데 t제곱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인 a 플러스 2 t 두근의 곱인 a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그 방정식을 만드는 거잖아. x, y를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2차 방정식이 어때야 돼? 근이 xy인데 그 xy가 실수니까 얘가 결국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인 거야. 사실 이 첫 번째 그냥 기본 방법이랑 계산은 거의 비슷해. 그래도 대칭성 연습을 해야 돼. 판별식 쓰면은 이거 계산은 그냥 하면 되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판별식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네. 중근이어도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한 다음에 저 A 2차 부등식 풀면 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 19페이지 20 없으면 부등식 22페이지 23 까지 숙제였지? 질문 없어? 12번 우리 1차 부등식은 특수한 해가 주어질 때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고 특수한 해가 주어진 게 아닐 때는 뭐 그때도 그냥 우리 부등식 푸는 기본 원리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쓰면은 우리 부등식이란 일단 등호가 있냐 없냐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값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식이었다면 일단 x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지. x가 양수이면 a가 양수면 부등호 안 바뀌고 음수면 부등호 바뀔 거니까 이건 너무 평범한 거고 그러니까 특별한 거는 (1차) 개수가 0일 때 즉 x가 사라질 때 특별하지. 그때는 b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해의 모양이 특수한 애가 나왔어. b가 양수, b가 0, b가 음수일 때 b가 양수면은 즉 방정 부등식이 우리 예를 들어서 0이 1보다 크다잖아. 그럼 0이 1보다 크다니까 얘는 틀린 식이야. 그 말은 x 대입할 x가 없지만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틀린 식이 나온다. 즉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해가 없다인 거지.
해가 없다. 0이면은 0이 0보다 크다. 또 해가 없지. 그 다음 0이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얘는 모든 실수지. 1차 부등식은 이게 전부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1차 개수의 부호 혹은 0일 때 특수한 해가 발생하는 거 이것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돼. 그럼 63번 문제는 일단 평범한 부등식이지 특수한 경우가 아니니까 저 부등식을 살펴보면 60번. 62번이라고 했어? 62번 이거는 다 케이스 나눠서 쓰면 되겠네. 얘는 그러면은 저 1차 개수의 정체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서 쓰면 되지. 또 풀이를 쓸 때도 첫 번째 제가 양수일 때 할 거야. 음수일 때 할 거고 0일 때를 마지막에 해볼 거야. 먼저 제가 양수일 때, 즉 제가 양수라는 건 A가 어떨 때라는 거야. A가 저거 인수분해해서 부등식 풀면 작은 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라는 말인 거지, 이 말이. 그럼 이럴 때는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양수니까 그냥 나눠서 없어져. 그러면 x가 부등호 안 바뀌고 얘 a-2,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은 약분되면서 a-2분의 1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부등식의 해가. 이럴 때는 이거. 답도 이럴 때는 이거라고 쓰면 돼, 그냥. 그 다음 얘도 이럴 때는 즉 이걸 풀면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지. 그럼 답을 쓸 때도 a가 이럴 때는 부등식이 부등호 방향만 바뀌고 약분되는 건 똑같으니까 해가 이렇게 되겠네. 이제 세 번째 개수가 0일 때가 특별하니까 그때는 a제곱 마이너스 a-2가 0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2일 때, 이 두 값일 때는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생겨야 돼? 쟤는 그럼 0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상태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값이 어때? 이 값이 0이네. 그럼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지. 2면 어때? 2면은 0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부등식의 해가 없지. 그럼 이거 답을 따로 써야 되겠네. 그리고 두 개의 답의 모양이 다르니까 얘는 둘 답을 따로 써야 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부등식은 해가 없지. 아까 해가 모든 실수였지. 해가 모든 실수. 왜냐면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근데 a가 2가 되면은 0이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해가 없다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를 써보라는 거야. 답을 쓸 때도 이거일 때 이거, 이거일 때 이거, 이걸 때 이거 이렇게 한글로 답을 쓰라는 문제였던 거지. 또 질문 이제 없어?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이어서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부터지. 우리 지난 엔진 교재 할 때 해봤는데 그래프 우리 그려야 돼. 언제까지 식 써서 풀 거야? 2분, 3분, 4분 동안. 그래프 그리면 몇 초 안에 끝나는데. 우리 기출문제 이게 저거는 그냥 별거 아니네. 저거는 그냥 둘 다 해. 저거 둘 다 하고 프린트 하나 해올 거니까 저거 66번에 두 개 다 하고 그 옆에 기출문제에서도 뭐 해볼까? 3개짜리 심심한데 해볼까? 저 3개짜리나 그래프 그려보야겠다. 66에 2개, 그 다음에 68번 이렇게 하고 있어봐.
숙제는 얼마나 했어? 조금 풀면 어떻게 다 풀어요? 학교에? 너네 집 엘리베이터는 맨날 왜 그래? 너 저번에도 그랬다지 않았어? 걔는 중간에 멈췄고요. 저 운동했어요. 66번들처럼 절대값 하나짜리는 범위 나눠서 푸는 사람 없지? 절대값 하나를 범위 나눠서 푸는 거는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우리 절대값이 작다가 더 편한 거지. 둘 사이니까. 근데 크다는 귀찮아도 두 개 나눠야 되지. 쓸 때 양수보다 크고 음수보다 작다로 나눠서 이제 푸는 거지. 절대값 하나짜리는 범위 나눠서 쓸 필요조차 없고. 나머지 잘 계산했으면 되고. 68번 이 그래프 그리는 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빨리 풀려면 언제쯤 제대로 그래프를 얼른 그려서 빨리 풀 수 있을까? 얘는 이제 식 써서 풀려면은 범위 몇 개 나눠야 돼? 절대값 3개짜리니까 범위 4개 나눠야 되지. 마이너스 1과 0과 3, 3개 기준으로 범위 4개 나눠서 4개씩 열심히 써서 풀어야 돼. 할 수는 있어. 오래 걸릴 거야. 몇 분 걸려. 근데 우리 그래프 그리면 1분 안 되게 풀 수 있어. 그럼 그래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된다 그랬어? 가장 먼저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크기 순서가 맞는지. 얘는 맞지? 마이너스 1, 0, 3이니까 우리가 패턴대로 가면 돼. 그럼 첫 번째는 뭐겠어? 우리가 이게 또 개수가 마이너스 있어서 좀 실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먼저 패턴을 써버려. 첫 번째 범위는 x가 엄청 작은 게 첫 번째 범위잖아. 그러면 전부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지. 전부 다 마이너스. 그 다음 x가 살짝 커지면 첫 번째는 플러스 되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x가 더 커지면 두 번째까지 플러스 되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x가 엄청 커지는 마지막 범위가 셋 다 플러스지. 이 패턴을 갖고 바로 우리 그래프 그릴 거야. 첫 번째 기울기는 얼마야? 이 마이너스 조심해야 되지. 마이너스 조심해서 얘는 마1이지. 원래가 마1이었잖아. 그 다음에 얘는 2, 3 쓰면 되지. 원래 개수를 쓰면 되잖아. 즉 첫 번째에서는 기울기가 저거였을 거야. 즉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얘는 그냥 풀어지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1이지. x계수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 다음은 얘는 x계수 그대로 쓰는 거야. 2, 3.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지.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속 그냥 그대로 써.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3. 세 번째 기울기는 얼마야? 쟤는 마사, 마2. 마지막 기울기는 4잖아. 기울기만 얼른 조사해서 이제 그래프 대충 그릴 거야. 첫 번째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4. 두 번째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6. 더 가파르네. 세 번째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2. 좀 완만해졌어. 네 번째 직선 기울기 4.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잖아. 몇 초 만에 여기까지 와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 이 꺾이는 점들 좌표 쓰는 거.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얼마 대입하고 0, 대입하고 얘는 3,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0 되고 여기서 2, 여기서 4, 12, 14겠네.
그 다음 0 대입하면 얘는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9지 8이겠네. 3 대입하면 얘 0이고 얘가 마이너스 4, 6이지 이겠네. 이렇게 좌표까지 꺾이는 점 좌표까지 쓰는 거 여기까지도 몇 초 만에 오겠지. 뭐 그래프 그리는데 이거 기울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기울기 이거 계산하는데 한 10초, 그래프 그리는데 5초, 점 좌표하는데 뭐 10초, 그럼 25초 만에 여기까지 왔을 거야. 그럼 그 다음은 우리는 함수값이 6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부분을 찾고 싶어. 이 중에서 어디가 함수값이 6보다 크고 14보다 작을까? 14는 다행히 여기 걸쳐있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언제 함수값이 14가 되는지 x좌표 찾으면 되지. 이거 좀 이따 계산하고. 그 다음 또 언제 함수값 6인지 봐야 되잖아. 2가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으니까 얘네 사이에 함수값이 6인 애가 있겠네. 그러면은 몇 컴마 6인지 몇 컴마 6인지만 이제 찾으면 되겠지. 이거 우리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직선식 안 써도 찾을 수 있다 그랬어. 기울기 이용하면은 기울기라는 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기울기 이용해서 찾을 거야. 뭐 먼저 할까? 얘 먼저 할까? 몇 컴마 6인지 얘부터, 왼쪽에 얘부터. 그럼 얘는 2에서 가도 되고 이 8에서 내려와도 되는데 2에서 올라가는 게 낫겠지. 얘는 변화량 어떻게 돼? y 변화량은 2에서 6까지 4만큼 변화했어. 그럼 x 변화량이 얼마길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어? x 변화량이 마이너스 2잖아. 즉 왼쪽으로 이만큼 간 거야. 왼쪽으로 이만큼 가니까 얘는 몇 컴마 6이겠어? 쟤는 1,6. 그 다음 얘는 기울기 4짜리잖아. 2에서 6까지 y 변화량 4네. x 변화량 1이잖아.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야. 4,6. 얘도 2에서 가든지 6에서 가든지 6에서 가는 걸로 할까 이왕이면 6에서 갔어. x 변화량 y 변화량 8이야. x 변화량 2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 가야 돼. 6,14. 지난 엔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식으로서 해. 근데 우리 이거 연습해야 돼. 이러면 1분도 안 걸리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잘하는 애들이랑 격차가 생겨 여기서. 그럼 답 뭐라고 쓰면 돼? 함수값이 6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답으로 쓰라는 문제였잖아. 그럼 답은 뭐라고 쓰는 거야? 답은 6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답으로 쓰라는 거잖아. 그럼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저기 뭐였어? 1이었어? 1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지. 연습해서 그래프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안 되면 그냥 식으로 해야지 뭐. 어쩌겠어. 물론 3개짜리라서 더 피곤해. 2개짜리는 좀 무난하고 게다가 x계수가 모조리 1이고 절대값 앞이 다 플러스면 더 쉽지. 왜 더 쉬워? 예를 들어서 우리 x-a, x-p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면 어떻게 생겼어 얘? 기울기 마이너스 2, 0, 2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겼지?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 0이랑 2 얘가 a, 뭐 얘가 b, 뭐 a가 더 작은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제일 쉬운 거야. 절대값 2개이고 x계수 1이고 플러스일 때 도저히 모르겠으면 식으로 하고 그 다음 기출은 더 없고 다음 페이지에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하나 정도는 해볼까? 또 절대값인데 마지막 거 3번이나 한 번 더 해볼까? 식으로서 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최대한 연습해봐. 지금 그래프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프 안 되겠으면 나중에 숙제하면서 식으로 열심히 숙제하고 지금은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봐. 72에 3번 그대로 하면 안 됐겠지 당연히. 우리 항상 크기 순서 맞추라 그랬어. 얘는 x 빼기 2를 먼저 써야 돼. 맨 앞이 마이너스인 게 보기 싫으면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냥 그대로 해보는 게 낫지.
자, 크기 순서를 맞춰놓고 이제 얼른 그래프 그려봐야지. 세 구간에서의 기울기 찾아서 얼른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꺾이는 점 좌표들 써놓고 그 다음 함수값이 4인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었냐면은 우리 식 써서 풀 때 첫 번째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 x가 2보다 작다가 첫 번째 범위잖아. 그때 한번 식 한번 얘는 써봐. 첫 번째 경우 x가 2보다 작을 때는 식이 좌변만 일단 계산하면은 좌변이 그렇게 생겼을 지금 저 직선 그린다는 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좌변에 x 계수만 찾는 거야. 직선 그래프를 대충 그릴 때는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그럼 기울기를 알려고 x 계수만 본 거야. 이거 식을 안 쓰고 저렇게 우리가 바로 볼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x가 2보다 작으면 둘 다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x 계수 얘는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를 붙일 거잖아. 마이너스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x 계수가 얼마가 돼? 결국 1. 얘는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잖아. 이걸 안 쓰고 하려는 거야, 빨리.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대충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래프 그려본다는 거야. 식 안 쓰고 기울기만 얼른 찾아서. 식 써서 하는 건 숙제를 할 때 해보고 지금은 그래프 그려보라니까. 그래프 그릴 거면 식을 뭐하러 써? 이런 거 그냥 식으로 풀지. 근데 나오고 있어요. x 계수만 얼른 찾으라니까. 아까 나 신나게 기울기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 점 x 앞에 알고 싶잖아. 그럼 우리가 기울기 이용하면 돼. 이건 기울기 얼마짜리였어? 응. 그래서 내가 저 심심해서 저렇게 기울기 써놨겠어. 동그라미 하면서. 나도 헷갈리니까 안 잊어보려고 써놓은 거지. 항상 기울기도 메모해놓고 직선 그릴 때. 그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y 변화 이거 굳이 안 써도 y 변화량만 봐봐. y 변화량이 6이잖아. 이 x 변화량이 얼마니까 기울기가 1이야? X 10이요. x 변화량이 x 변화량이 6. 그럼 여기다가 6 더하라는 거야. 10을 바로 그 눈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안 써도. 기울기 1인데 y 변화량이 6이네. 그럼 x 변화량도 6이지. 그러면 6만큼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10.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x 범위를 써봐야지. x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응. 이해부터 10 플러스. 응. 그러면 이렇게. 이거. 응. 그래 그릴 수 있겠어? 일단 우리 그래프부터 얼른 그려보자. 저거를 많으니까 난 아까 많아서 쓴 거고 또 이게 마이너스라서 쓴 거야. 헷갈릴 것 같으니까. 얘도 마이너스긴 한데 두 개 정도는 우리가 그냥 안 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 첫 번째 범위는 둘 다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야. 그럼 이때 x계수 얼마겠어? 얘는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x계수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니까 x계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첫 번째 그려질 거야. 두 번째는
절대값 안이 플러스 마이너스였잖아.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x계수가 그대로 마이너스 1.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얼른 그리면 얘보다 좀 더 가파르게만 대충 그리면 되지.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세 번째는 절대값 둘 다 플러스잖아. 그러면 절대값 그냥 없앨 거니까 x의 계수 마이너스 1이랑 2가 그대로니까 계수가 플러스 1. 즉 직선 기울기가 1이네 대충 그리면 된다.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굳이 다 안 써도. 몇 개 안 되면 눈으로 보고 x 계수만 얼른 찾으면 돼. 그 다음은 이 꺾이는 점들 2, 얼마였지? 얘는 4, 얼마인지는 대입하면 되니까 2 대입하면 얘만 계산하면 돼서 이거 4가 되겠네. 그 다음 4 대입하면 얘만 계산하면 되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함수값이 언제 4보다 작냐를 찾는 거니까 4인 점이 딱 여기 걸쳐 있잖아.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나만 해도 되는 거야. 뭐 5였으면 2개 계산해야 되겠지. 근데 4니까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돼. 그럼 함수값이 4인 이 점에 x좌표만 우리 찾아내면 되는데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기울기 이용해서. 기울기 1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다 써놓은 거잖아. 내가 심심해서 이렇게 써놓고 동그라미 해놨겠어? 기울기 1이잖아.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근데 y 변화량이 지금 얼마인 상태야?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y 변화량이 6이야. 그럼 x 변화량이 당연히 6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x가 6만큼 변화해야 된다. 4에서 6만큼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x좌표가 무조건 10인 거지. 이게 빨리빨리 되면은 그래프 풀고 하는데 뭐 몇십 초면 되잖아. 20초, 30초면은. 그리고 답을 쓸 때 답을 어떻게 쓰면 돼 이제?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에서 등호 들어가야 되지. 2부터 10까지를 답으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30초도 안 걸리지 않을까? 숙달 되면 그래프 얼른 그리고 점 찍고 계산하고 를 해야지. 그래야지 잘하는 애들 따라잡아. 언제까지 식만 써서 풀 순 없어 우리. 다음 2차 부등식 내용이네. 이 개념은 또 볼 필요 없으니까 문제 풀다가 필요하면 한 번 더 개념을 얘기하든지 하고 30페이지의 기출 뭐 일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거 먼저 풀어보고 73번 교재를 안 하고 교재 같이 해야 될까? 뭐 없는 건지.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그래프 안 그릴 건데. 서울이는 그래프가 뭘 그리는 거야? 어떤 그래프래? 근데 저거는 절대값이 껴있는데 그래프가 저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프가? 그냥 풀어야지 이거는 절대값. 이건 손만 빨리 움직이면 되지. 저 절대값 풀어서 하면은 x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0일 때는 둘 중에 한 군데 그냥 넣어버리면 되고
x가 음수일 때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 달면 되니까 했어.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은 이거 플러스 5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5부터 3까지가 해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답으로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두 번째는 절대값 그냥 풀어서 얘가 됐고 얘도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일 거고 얘도 해를 그대로 두지 말고 얘랑 얘의 공통범위인 0에서 5까지를 한 다음에 최종 답을 이제 뭐라고 쓰면 돼? 두 개를 합쳐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열심히 써서 풀면은 그래도 한 30초면 하겠지? 근데 우리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어. 잘한 애들은 이렇게 안 풀 거니까. 이게 최선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까 이거. 식이 쉽게 생긴 거야. 우리가 저걸 보고 뭘 떠올려야 돼? 얘기한 적 있는데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은 같은 말이야. 그냥 제곱이나 절대값 제곱하는 결과는 같아서 두 개는 완전히 같은 값이야. 따라서 주어진 식은 그냥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5야. 이거 뭐하러 나눠?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5랑 절대값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러면 그냥 풀어도 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뭐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풀다가 한번 알아채면 돼.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는 의미 없지 않아? 그냥 얘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얘를? 라고 깨달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항상 우리가 절대값 있는 거 보자마자 1박 2차가 아닐 거야.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무조건 플러스 값이지. 절대값에다가 3을 더 더했잖아. 무조건 플러스 값이잖아. 그러면 그냥 나눠버려. 부등호도 안 바뀌잖아. 그래서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가 그냥 얘가 돼버리는 거야. 절대값 x 플러스 3은 이미 양수인 거니까 걔로 나눠버리면 사라질 거고 부등호도 안 바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 푸는 거였어 결국에. 따라서 답이 저렇게 바로 가겠지.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나눠서 풀면 되고 나눠서 풀더라도 우리가 빨리빨리 풀어야겠지. 근데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은 같은 의미인 거야. 결국 우리 이거 t라고 본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15 한 거야. 그래서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3으로 인수분했던 거야. 근데 그냥 풀면은 이런 절대값이 얼마보다 마이너스보다 크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고민이 쌓일 거야. 따라서 그 사전에 얘 먼저 없애버리는 작업이 필요하긴 해. 얘는 항상 양수니까 얘로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뀌고 나눌 수 있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눠버리면 식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5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라고 바로 풀리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었으면은 정말 한 10초, 15초는 풀었지 않았을까? 잘하는 애들은. 그렇지? 우리 따라잡아야지.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쉬자. 다음 31페이지에 기출이 3개 있는 유형이 있네. 저보다 비슷한 유형인가?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보고
행렬할 때 K1 해밍턴 안 하진 않지만 우리는 몰래 쓸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 이따 부스터 교재 뒤에 있어. 행렬할 때. 어차피 서술형도 없는데 그냥 몰래 쓰면 되지. 그걸 알면은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어. 행렬 제곱을 할 필요가 없거든. K1, K1턴을 외우고 있으면. 쉬었다가 이어서 다시 하자.